네, 로렌츠 변환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웠죠.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변환이죠. 거기는 예들을 제가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빛의 세계, 빛의 속도,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를 생각을 하면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지금 그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분리량은 관측 시스템, 그러니까 관성계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가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좌표계가 하나는 x, y, g 좌표계, 정지 좌표계가 있고요. 이제 운동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 좌표계가 있어요. 여기서 시스템을 여기가 이제 s 프라임 좌표계, 여기는 s 좌표계. 근데 여기서 어떤 그 빛의 광원이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퍼져나가겠죠. 이제 빛의 광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퍼져나갈 건데, 이제 그랬을 적에 어떤 그 P점에, 어떤 이 지점에 이제 그 빛이 도달한다라고 할 때, 이때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요. 이제 빛의 속도를 이제 C라고 하면은 C에다가 이 동안에 여기 5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T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S 프라임은 지금 운동 좌표계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S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X 프라임 방향으로 지금 V만큼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프라임 좌표계에서 이 원점으로부터 이 원점에 이제 관측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갔을 적에는 프라임 좌표계,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이제 빛의 속도를 C라고 하고,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속도, 우리가 T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지 좌표계 또는 이제 운동 좌표계에서 요 한 점, 이 P점을 이제 관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같은 지점을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제 그걸 관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프레임 S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지좌표계에 대해서 요 P점까지의 거리는 이제 C제곱 T제곱, 이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그러니까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G제곱은 이제 공간상의 그 거리고요. C제곱 T제곱은 그 T 시간 동안 그 거리를, 그러니까 그 P점까지 간 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 S에 대한 거고, 운동 좌표계, 만약에 이 프레임 S 프라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C제곱 T 프라임의 제곱, 이거는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지금 이러한 요 P점을 우리가 기술하는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같은 시간에 요 P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얘가 X 프라임은 X-VT, 예, 그리고 Y 프라임은 Y, 그리고 이제 G 프라임은 G. 이게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X 프라임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 X 프라임에서 생각하면은 X로부터 이제 그 X가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요 그 X 프라임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고, 물론 이제 Y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은 Y랑 G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Y 제곱 G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x 프라임 제곱이 이제 x 마이너스 vt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은 그냥 y 제곱, g 프라임 제곱은 g 제곱이죠. 얘가. 그리고 얘는 c 제곱 같은 시간에 이거를 관측을 하는 거니까 t 프라임하고 t는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c 제곱 t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xvt가 있고 플러스 v제곱 t제곱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요거랑 봤을 때 보면 지금 요거는 맞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새로 생긴 텀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S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식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보면은 이 프레임 S 요식과 요식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양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것은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가 이제 violation of Galilean transformation. 뭔가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요게 없으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요게 0이라고 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t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t는 얘가 이제 v제곱분의 exvt exv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exv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럼 t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인 그 t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t 시간에 대한 특수한 조건이 붙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뭔가 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걸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요렇게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써봅시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1이 있는 거고, 요 앞에가 이제 마이너스 v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였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 x 프라임은 x 앞에 개수를 우리가 알파라고 쓰고요. 뭐 t의 앞에 개수를 엡실론이라고 씁시다. 예, 그리고 y는 y 프라임, 그리고 g는 g 프라임은 g. 그리고 t도 이제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x 프라임이 지금 x와 t로 연결이 돼 있듯이 t 프라임도 이거를 역변환하면은 t는 뭐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변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델타 x 플러스 에타 t라고 합시다. 여기 t 프라임이 이러한 관계식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변환식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정을 한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요 개수, 여기 알파, 엡실론, 여기서 알파, 엡실론, 델타, 에타, 요 네 개의 그 개수를 찾아줘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얘가 만약에 얘가 S 프라임의 오리진에 있다. 그러니까 X 프라임이 0입니다. X 프라임이 0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dx dt X 프라임이 0인 경우에 지금 여기 X 프라임이 0이잖아요. 이제 0인 경우. 그리고 여기 X 프라임이 0인 경우에는 이제 dx dt는 V가 되죠. V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엡실론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V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엡실론이 돼요.
그리고 그 이 원점 S, 그러니까 정지좌표의 원점에 있는 경우 x 이퀄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우리가 dx 프라임 dt 프라임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x 프라임하고 dt 프라임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x 프라임하고 t 프라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0이라고 하는 것, x가 0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상황에서 x가 0일 때 보니까 이제 dx 프라임을 보니까 얘는 엡실론 dt가 되죠. 그리고 요 dt는 뭐냐면은 요 x가 0이니까 dt는 여기로부터 x가 0이니까 dt는 에타분의 1의 t 프라임이죠. dt 프라임. 그래서 얘는 에타분의 dt 프라임인데 여기 엡실론. 이렇게 돼서 요 dx 프라임 dt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이제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여기 x가 0인 거잖아요. 여기 x가 0이니까 x가 0인 걸로 생각을 해보면 x가 0인 걸로 생각을 했을 때 dx 프라임 dt 프라임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v가 되는데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가 엡실론 오버 에타 이렇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요 뒤에 거 여기 요식하고 요식을 이제 살펴봤을 적에 보면은요. 일단은 알파가 에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엡실론은 마이너스 v 알파입니다. 여기 엡실론이 아니라 알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우리가 언노운 베리어블이 이제 모르는 변수가 알파, 엡실론, 델타, 에타 이런 식으로 그 네 개의 모르는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하기를 여기서 에타와 알파의 관계, 그 다음에 엡실론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일단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려고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요 상황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x 프라임 제곱 프라임 좌표계를 이제 봤을 적에 x 프라임 제곱은 알파 x 플러스 엡실론 t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곱은 y 제곱이 되고 g 프라임 제곱은 이제 g 제곱이 되고 그리고 c 제곱에 t 프라임 제곱인데 t 프라임은 델타 x 플러스 에타 t의 제곱이 되죠. 근데 지금 에타가 뭐였냐면 알파였죠. 그래서 에타가 알파기 때문에 에타는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엡실론 xt 플러스 엡실론 t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c제곱에 이거는 이제 델타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알파 xt 플러스 알파 제곱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x제곱으로 묶어보면은요. x제곱으로 묶으면은 요 앞에 첫 해식이 알파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요게 이제 x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c제곱 델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t로 묶으면 여기 지금 xt 여기도 xt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 알파 엡실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2c 제곱 델타 알파 이렇게 되고요. 여기 x로 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c 제곱 t 제곱 근데 t 제곱으로 이제 묶으면
이 t제곱으로 묶으면은 t제곱은 이제 얘랑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t제곱으로 c제곱 t제곱으로 묶으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알파 제곱입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인데 엡실론 제곱이 뭐냐면 엡실론 제곱이 이제 v 알파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엡실론 제곱 t 제곱인데 여기 c 제곱을 앞에 빼줬으니까 여기 c 제곱으로 나눠줍시다.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요식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얻었던 요 식이 아까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c제곱 t제곱과 컨시던트하게 맞아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첫 번째 개수가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델타 제곱이 1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알파 엡실론이 2c제곱 델타 알파라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c제곱에 c제곱 알파 제곱 c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c제곱이죠. 얘가 이제 1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위에서 봤을 때 엡실론은 이제 마이너스 v 알파 여기 있는 조건 이제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서 요 우리가 언노운 베리어블을 이제 언노운 베리어블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방정식이 4개가 나온 거죠. 사실은 요 두 개는 서로 같은 방정식이 그 그러니까 알파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방정식이라고 치면요. 우리가 언노운 베리어블이 4개인데 지금 방정식이 4개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여기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v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엡실론이 v 알파니까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c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v제곱 알파 제곱이 이제 c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은 얘가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c제곱 그래서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의 이제 2분의 1인데요. 그래서 알파를 쓰기를 c제곱으로 나눠줘서 얘가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알파가 뭐냐면은 바로 에타였거든요. 그래서 알파 에타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알파 에타를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 식에 의해서 엡실론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엡실론은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v를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스퀘어루트의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v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 엡실론 지금 구했죠. 그 다음에 델타를 구해야 되죠. 그럼 델타는 어디서 엡실론을 구했기 때문에 요 식의 두 번째 식에서 엡실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는 뭐냐면은 델타는 지금 2 나누고 알파 없애면 c분의 엡실론인데 c분의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는 이제 델타는 c분의 엡실론인데 엡실론 자체가 마이너스 v 알파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c제곱분의 엡실론이죠. 예, c제곱분의 엡실론 그러면은 얘가 이제 c제곱분의 엡실론이 v 알파 그래서 알파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전체 제곱에 알파니까 v 오버 c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델타를 구했어요. 그래서
알파, 엡실론, 델타, 그리고 에타도 구했죠. 알파는 에타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4개의 이제 베리어블을 다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개수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개수를 우리가 요 개수를 구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어보면, 이 알파, 지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x 프라임은 알파랑 엡실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위에는 이제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엡실론에 여기는 마이너스 v가 있죠. t. 엡실론은 이제 마이너스 v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x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y, 그리고 g 프라임은 g.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t 프라임은 델타도 그렇고 에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또 1 마이너스 c분의 v 전체 제곱, 이게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 이렇게 있고, 이 첫 번째 항은 델타의 델타의 첫 번째 항이니까, 델타의 첫 번째 항은 얘가 마이너스 c제곱분의 v x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타는 알파니까 그냥 단순히 1입니다. 그래서 여기 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어떤 이 정지좌표계가 있고, S라고 하는 정지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운동좌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적에 우리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P점을 이제 빛이 P점을 도달했을 때의 그걸 보면, 이 P점에 도달했을 때 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G제곱. 근데 그거의 실제 물리적 거리는 빛이 시간 t만큼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c제곱 t제곱. 이제 이렇게 이 플라임 좌표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관측을 한다고 할 적에 보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관계식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P점을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P점을 기술하는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측하는 것, 이 관측하는 것 자체가 수식적으로 얘랑 서로 이제 모순이 되죠. 요거랑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식하고 컴패터블하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달라지는 개수들을 우리가 이제 알파, 엡실론, 델타, 에타라고 하는 임의의 이제 그 개수들로 넣고요. 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수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수들을 쭉 찾아보니까 간단한 수학 계산을 통해서 요 개수들이 나왔는데, 그 개수들을 가지고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 밑에 있는 1-c분의 v제곱에서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뭐냐면요,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요 뒤에 있는 c제곱분의 v가, 그러니까 c분의 v 또는 c분의 v 전체 제곱, 얘가 0으로 가는 리미트, 요거가 지금 뭐냐면 이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럼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빛보다는 상당히 무시할 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속도를 거의 무한대라고 취급을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리즈너블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 요 분모는 이제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0이 되니까 t는 t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 x 프라임은 여기 x-vt가 돼가지고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제 똑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c제곱 t제곱, 그 다음에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이 c제곱 t 프라임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한다. 이제 인베리언트. 그래서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어떤 그 물리량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실제 어떤 그 P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달라지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이러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리미팅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수를 이 V 오버 C, 그러니까 상대 속도죠. 이 빛에 의한 상대 속도를 베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c제곱분의 v제곱인데 c분의 v가 이제 베타기 때문에 베타제곱, 이걸 우리가 이 감마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걸 우리가 로렌츠 팩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로렌츠 팩터로 써보면은 x 프라임은 이제 요 앞에 이제 감마가 붙고 감마에 x 마이너스 베타 ct, 그리고 y 프라임은 y, g 프라임은 g, 그리고 t 프라임은 감마에 t 마이너스 c분의 베타 x, 예,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는 이제 위에 거는 프라임 좌표계에서 관측했을 때 x의 x를 x를 기준으로 프라임 좌표계를 이제 측정한 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 그 원점 좌표계를 측정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x는 감마의 x 프라임 플러스 베타 ct, 요 y 프라임은 y, g 프라임은 g, 그리고 t는 감마에다가 t 프라임 플러스 c분의 베타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한 수학 계산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버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가 나타내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예전에 그 물리적 의미 첫 번째 그 length contraction, 길이 수축이죠. 우리가 관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물리를 공부하게 된 거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을 읽고서 물리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러한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정석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리 5개념을 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그래서 이제 그 5개념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실제 정석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x, y, g의 정지좌표계가 있고,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의 운동 좌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요.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어떤 이제 이런 그 막대기가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길이는 L0. 여기도 똑같이 L0. 그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x1, x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주어질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만약에 이제 rest frame S 얘가 이제 S고 얘는 S 프라임이고 정지되고 있는 좌표계에서의 이 자의 길이를 재면은 자의 길이 L0는 x2-x1이 될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S 프라임으로 S 프라임에서 쟀을 때도 똑같이 얘는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막대를 정지좌표계에서 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지좌표계에서 요거를 재고 있는데 그 정지좌표계에서 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1은 x1은 이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써야 되겠죠. x1 프라임 플러스 베타 c t 프라임 t1 프라임이겠죠. 이때 측정하는 시간을 t1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x2 같은 경우에는 감마에다가 x2 프라임 플러스 뭐 베타 c가 지금 v거든요. 예, 그래서 예, v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고 v t2 프라임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지좌표계에서의 그 길이 L0라고 하는 것이 아까 x2-x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빼게 되면은 이제 감마에다가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플러스 여기 공통적으로 이제 감마 v가 있고 t2 프라임 마이너스 t1 프라임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측정한다고 하는 거는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 x2를 재고 넘어와가지고 x1을 재는 게 아니라 x2와 x1을 동시에 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simultaneous measurement 이 동시에 재는 거기 때문에 t2 프라임하고 t1 프라임은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요 뒤에 항은 없어지고 요 L0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감마에다가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인데 근데 지금 그 수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S 프라임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을 때의 정지 그 길이에요. 근데 얘는 요 x2 프라임 마이너스 x1은 지금 운동하고 있을 때를 그 지금 여기 x2 마이너스 x1은 지금 정지좌표계에서 운동좌표계로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막대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길이를.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얘는 감마 L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 운동하고 있는 이 좌표계에 있는 그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길이가 얼마만큼 달라지냐면은 얘가 감마분의 L0 이거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L0거든요. 베타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L0는 얘가 어쨌든 작아져서 얘가 length contraction 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줄어드느냐? 예, 실제로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게 너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측정하는데, 측정한다는 거는 빛이 여기를 내가 여기를 딱 하고, 여기로부터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날아오는 빛의 속도가 있고, 여기서 날아오는 빛의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날아오는 동안 얘는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날아오는 동안 얘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여기 들어오는 시간을 포함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얘가 들어오는 거랑 얘가 들어오는 거랑 물론 경로차가 있지만 그동안에 얘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시간이랑 이쪽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에 이렇게 지금 이러한 길이 수축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한 거에 기본적인 거는 빛의 전파를 생각을 했거든요. 빛의 전파. 여기서 이미 빛의 전파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 피점에 도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피점이 여기 있는 경우거든요. 피점이 여기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빛이 이쪽으로 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S 프라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점이 여기 있는 거라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이게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의 시공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개념이 틀렸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대성 이론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기는 아닌데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론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서 오는데 저도 교수 생활하면서 그런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 5명, 5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거를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이 생각하는 자체가. 근데 생각하는 게 너무 엉터리인데 그거를 잘못을 또 그걸 지적하게 하려면은 너무 또 어려워요, 그게. 그 사람도 한참 생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러니까 파울리가 얘기했던 not even wrong. 틀렸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 이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이론들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깨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 대한 오브젝션이 많이 생겨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반대로 한다는 여기는 여기서 우리는 운동좌표계에서 정지좌표계에 있는 자를 측정을 하는 거죠. 운동좌표계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x1 프라임은 감마에다가 x1 VT1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감마에다가 x2 VT2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운동좌표계에서 측정했을 적에는 x2 프라임 x1 프라임인데 운동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걔는 정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0가 되죠.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T1과 T2가 같은 동시에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감마에다가 x2 x1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L이 돼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L이라고 하는 거는 감마분의 L0 또는 1 베타 제곱 L0 그래서 같은 결과로서 정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지좌표계에서 관측을 하든 운동좌표계에서 관측을 하든 이 길이 수축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정지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지하고 있는지 정지 안 하고 있는지. 난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그런 경험에 의하면
나 빼고 모든 게 다 움직인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나 빼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지해 있든, 이 사람이 정지해 있든, 이 자만 관측하는 경우에는 내가 정지해 있는지 정지해야 하고, 나는 항상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정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얘는 항상 어떤 속도로 상대 속도 v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 예,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달리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길이 수축, 로렌츠 피츠제럴드 길이 수축입니다.